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일단 인수분해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치환하고요 내림차순 정렬에 의한 인수분해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4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64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낸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2번에 1번인가요? 공통인수가 있는 인수분해 그 정도 느낌만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65쪽에 보시면 인수분해 기본 공식 2라고 나와 있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3번에 6, 7, 8, 9, 10, 11, 12 뭐 이건 워낙 뭐 많이 강조되는 형태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번에다 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게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곱셈고식 변형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위쪽식이냐 아래쪽식이냐인데 요 내용으로 한번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플 해설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자, 거기다가 한번 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별표를 쳐놓으시고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는 대부분 다 학생들이 인수분해 거꾸로 다 되돌리면 처리가 되는데 거기 주어진 11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개념서에서는 다 유도하도록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 앞부 해설에 11번 아래쪽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눈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셔서 정리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보셨어요? 자, 거기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였죠? 3승 더하기 3승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만 주장창창창 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서 보시면 몇 번째까지 위에서 그 마플 해설에 나와 있는 11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고 나머지 과정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께 부탁 안 하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해설만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의 66쪽에 보시면 포커스에 보시면 이게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포커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표현법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즉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특이하니까 한 번 더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6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공통구문이 있는 경우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1번 타이틀하고 2번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 위쪽에 있었던 과정들은 뭐 하게 되어 있죠? 치환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위쪽은 치환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뭐 하죠?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패턴이 문제 출제가 굉장히 학교마다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X의 4제곱 플러스 A가 BX의 제곱 더하기 A가 C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꼴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은 X제곱을 뭐로, 라지 A로 치환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A의 라지 A 제곱 더하기 A가 B의 라지 A 더하기 A가 C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는 얘가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는 안 되니까 그죠? 가능하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반드시 제곱 마이너스가 제곱의 구조로 인수분해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스킬이 이건 어찌 보면 스킬인데 스킬이라고 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처음 이제 좀 연습이 좀 잘 안 되면 좀 많이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런 게 있겠죠.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3x의 제곱 더하기가 2다라고 하는 수식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는 x의 제곱을 a라고 치환하겠죠.
그럼 얘가 a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크로스 공식에 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a가 어차피 x제곱이었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x 더하기 1 얘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죠. 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말이 없으면 보통 개수는 유리수까지만 갑니다. 유리수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의 4제곱 더하기 4라는 수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보기차식이거든요. 특수하잖아요. 제곱항이 없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4인데 인수분해가 추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이 방법으로 가져야 돼. 무슨 얘기야? 이 치환 구조를 파기하고 이 원본의 구조를 이런 식의 모양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저는 이 x의 4제곱이라는 이 과정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곱 안에 꾸겨 넣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어진 이 4다라고 하는 것도 제곱 안에 꾸겨 넣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꾸겨 넣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이 되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 뒤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2를 제곱하는 거랑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 어차피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는 다 해봐야죠. 그럼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 이 식은 x의 4제곱 더하기가 4x의 제곱 더하기가 4였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식은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4x제곱 더하기 4였던 거야. 그럼 얘는 이 식으로 가기 위해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이걸 쓰지 못하는 거죠. 왜? 이 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2x의 제곱으로 마이너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우리가 한 번은 자 참고로 우리 위에 걸 선택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버리겠죠? 그럼 우리는 한 번은 덧셈 해주시고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식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얘가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내림차순 정렬로 가면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겠죠. 이게 보기차식에 관한 인수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치환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모든 문제를 치환을 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치환을 해보고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생각보다 이 보기차식이 금방금방 여러분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 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보니까 이 보기차식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패턴을 인수분해해서 되니 안 되니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나눠보면 생각보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시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이거 이따가 연습 문제 한번 쭉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에 한번 거기 봐보세요. 참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69쪽 2번입니다. 방법 1. 인수분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고 방법 2.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경우 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2차항을 체킹해 볼래요? 적당히 분리예요. 적당히 분리. 그럼 그 적당히 분리라는 말이 와 닿으세요? 적당히 분리라는 말이 와 닿으세요? 이거예요. 뿔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보시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전 드립니다. 다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70번하고 71페이지 이 두 개만 얘기하고 이제 본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학교별로 출제가 됐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머지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뭐죠? 3번.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인수분해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내림차순 정렬에 의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문제를 주로 출제하냐면요. 순환 구조를 많이 출제해요. 순환 구조. A, B, B, C, C, A 이런 식으로. 이따가 제가 한 문제 좀 뭔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다 보면 되게 재밌네 이런 느낌도 있을 거야. 순환 구조가 생각보다 많아서 여기 혹시 서초구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서초구에서 정말 특이한 대칭 구조를 막 내가지고요. 굉장히 괴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지금 한 9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때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하신 선생님이 나 얼마 전에 임용고사 봤어 이런 느낌을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뭐랄까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가느냐? 일단 첫 번째는 차수를 보셔요. 차수. 자, 차수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최저 차수. 기준으로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수가 다 동일하게 같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냥 어떤 문자를 잡으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 차수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예제를 하나 잠깐 한번 봐볼까요? 밑에 거기 보시면 보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내용으로 한번 먼저 풀어드린 다음에 특이한 것도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2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장 기본은 뭘까요? X 기준으로 문자가 제곱, 그 다음에 Y 기준도 문자가 제곱, Z 기준 문자가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해설에는 보통 하도 문자가 X가 많아서 X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Y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전 가로야. 가로 무지하게 많이 칩니다. 일단 모양 세팅 잡았죠? 그 y제곱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를 z-x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y 어디 있죠? y야 어딨니? 여기다 여기가 있네. 그죠? 뭐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가 z의 제곱이 됐었고 남아있는 문자 요건데 요거를 묶어서 써버릴까요? 자, 묶어서 보자. 무슨 얘기야? zx로 쓸게요. zx로 썼더니 얘가 z-x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이게 묶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얘는 z-x, z-x인데 위치가 좀 반대니까 우리 얘를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주고 우리 위치를 바꿔주죠. z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잡으면 돼? z-x요. 그럼 여기다가 y의 작업 잡아주시고 z-x면 남는 게 뭐가 있죠? z 더하기 얘가 x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z의 x까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3개짜리는 우리 크로스 공식으로 가자. 죽는 과정에서 많이 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11에다가 z의 x의 마마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잡아요? z-x 잡아주고 이게 y란 문자였으니까 y-z, y-x 이렇게 보통 많이 써주죠.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 문자를 쓸 때 xy, yz, zx 써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얘만 좀 부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x-y, y-z, z-x가 조금 더 보편적인 답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xy, yz, zx 유난의 순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끝!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마플에서 중간에 키포인트 한번 봐보실래요? 진한 글씨, 음영 글씨가 하나 있을 거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거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는 이게 원래 정석에 참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여기 마플도 대강 설명하고 많은데 큰 틀에서만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일단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3차 이상의 경우를 해석할 때 씁니다. 3차 이상을 주로 해석할 때 자, 인수정리는 뭐죠?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얼마인 거?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3차 이상에 대한 뭐를 쓰게 되어 있죠? 조립제법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잠깐 보죠. 어떻게 됩니까? 3차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느냐? 인수를 찾는 거죠. 어떤 인수를 찾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인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x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 이렇게 잡을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죠? 최고차에 해당되는 거랑 최저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약수분의 약수의 비율을 잡는데 우리는 보통 얘가 1일 때가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분자를 위주로 해석을 하시다가 뭔가 막힌다 싶으면 분모의 비율까지 달아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학교에서는 참 애석하게도 분모에 있는 것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2분의 3 이런 거 찾으셔야 될 때가 와요. 그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건 제가 찾아갖고 있다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기 71쪽 한번 봐보시면 밑에 포커스라고 하는 단에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대입하에 0이 되는 수, 그걸 인수 정리의 인수라고 하는데 그 인수들을 좀 쉽게 찾는 방법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불마 A의 약수분의 B의 약수다. 이게 4차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느낌들만 잘 갖추시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거에 관계된 문제들 한번 쭉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책 한번 봐볼까요? 우리 책 한번 봐서 이제 실제 이제 문제풀이들 한번 쭉 봅시다. 자,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좋았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128번 때까지 했으니까 그 뒤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면서 차근차근 밟아가 보도록 하죠. 네, 다들 얼굴들이 이렇게 경색돼 있어요. 경직이구나. 말도 요즘에 잘 언어도 못 사용하네요. 자, 그 얘기만 잠깐 할까요? 자, 어제 저한테 이제 그 문자들을 제가 어제 11시 한 5분쯤에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11시부터 막 1시 9분까지 이제 문자가 들어온 것들 제가 처리를 못해서 아침에 제가 문자 드릴 분들은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만큼 열심히 풀려고 노력했다는 거. 네, 그 마음 제가 느꼈어요. 네, 제가 토요일날 어머님들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머님들한테 오늘 정도의 절반쯤 이상은 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내 번호 혹시 스팸으로 돼 있나요? 어머님들한테? 아무튼 그렇게 일부러 좀 보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월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에서 금요일날 넘어가는 과제가 좀 많이 드리려고 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가려면 진도가 너무 빡빡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다 여쭤봤더니 2반만 원래 수토에도 이게 유사한 이제 여러분하고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그냥 수학 상으로만 간다고 돌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 상징이다. 상징성이 있다. 상하를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 가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이 문제 푸는 게 빡세요. 빡세지만 한 128문항 정도 위주로 쭉 가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16강이라는 형태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족하면 뭐 보강을 하든 뭘 하든 한번 해야 되는데 보강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128개 정도 문항으로 해서 16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정도 돼요? 대략 그게 한 2,000문항 가까이 되죠. 2,000문항. 그래서 그렇게만 가면 여러분들 금방 지쳐버려서 제가 학교들 제가 나중에 조사를 좀 해볼 건데 그때 주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희망하는 학교, 아직 학교가 지정된 학교. 그래서 그 학교들 좀 모아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딱 그 방정식 혹은 부등식 들어간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방정식에서 끝나거든요. 단대보고 제외하면. 네, 단대보고 제외하면 그 정도 가니까 거기까지 가면 테스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실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 이렇게 되는구나. 보면 점수까지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테스트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도 좀 하고 그렇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29번대 라인에부터 그냥 개념을 한번 쭉 보면서 오늘 했던 내용까지 인수분해까지 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좀 봅시다. 자, 일단 중요했던 문제들부터 한번 쭉 보면 일단 136번대로 좀 돌아갈 것 같아요. 136번 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136번 때부터. 네, 136번 때부터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자, 나눗셈하고 뭐 인수분해 같은 맥락에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번 시작할게요. 2차 이상의 다항식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이래요. 그 다음에 q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래요. 다음에 주어진 이 식을 얘로 나눠 나머지가 얘래요. 그럼 일단 어떤 느낌을 딱 받으세요? 일단 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무슨 얘기야? 검산 과정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게 목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죠? px는 뭘로 나눴다? x 더하기 얘가 3으로 나누었다 라고 얘기가 됐네요. 그죠? 이게 136번이죠. 136번. 자, 그럼 몫을 qx라고 얘기하자. 그럼 얘가 몇 차? 1차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상수가 나오겠죠? 그게 3인 것 같아요. 그죠?
아 1이요. 죄송해요. 나머지가 1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그냥 바로 수식을 읽을 수 있는 게 뭐였죠?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어차피 이 식이 없으니까 요게 제로가 되면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p의-3은 1이다를 언젠가는 써먹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해놨죠? qx를 x 더하기 3으로 또 나눴대요. qx를 뭘로 나눴다고요? x 더하기 얘가 3으로 한번 나눠봤대요. 그럼 그때 몫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얘가 1이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요게 1이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첨자를 그냥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죠? q의 -3이라는 놈도 얘가 1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혹시 숫자 좀 잘못 쓰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가로에 얘가 x-1의 전체 제곱이라는 놈을 요 전체 제곱이라는 놈을 뭐 했다 그랬죠?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대요. x 더하기 얘가 2의 제곱. 그랬을 때 몫이 있겠다. 그죠? q2x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px 더하기 q 1차 이하의 수식이라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됐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다음 p하고 q는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그죠? 뭐 여러분 뭐 잘 푸신 분들은 잘 풀 것 같은데 식이 일단 좀 짜증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좀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일단 목적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패턴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자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 숫자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일단 요식을 좀 찾기 위해서는 요 수식 자체가 좀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 좀 예쁜 여기 보면 이거랑 이거의 좀 차이점이 더 발견되니까 한번 나는 이걸 수식으로 한번 부벼볼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요 qx가 이쪽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일단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px라고 하는 형태가 x 더하기 얘가 3에다가 요 놈을 갖다 곱하면 얘가 x 더하기 얘가 3의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죠? q1x 다시 쓸까요? 이렇게 씁시다. x 더하기 얘가 3에다가 q1x 써주시고 더하기 1 얘가 더하기 1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x 더하기 얘가 3의 제곱에 q1x 더하기 이렇게 분배되고 계산되니까 x 더하기 얘가 4 이게 내가 말하려고 했던 px였던 거지. 그죠?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청되는 바가 p가로의 x-1이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뭐 해볼까? p가로의 x-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뭐야? x자리에 이게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x-1 더하기 3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q1 가로에 x-1 들어가고 집어넣었더니 얘가 x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네. 아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 지금부터 이걸 좀 어떻게 하는 뜻입니까? 요 식하고 맞춰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 p가로의 x-의 제곱은 쌤 어떻게 되죠? 여기 요 가로를 이렇게 하나 주고 요 제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볼게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바라보면 x 더하기가 2의 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 되겠죠. q1의 x-1 제가 지금 수식으로 철저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2배 가로의 x 더하기 3하고 x 더하기 얘가 2의 제곱에 q1의 x-1 이렇게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도 제곱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하고 동일하게 이 좌측에 있는 식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우측의 식을 잘 봐보면 x 더하기 2의 제곱 나눴을 때 얘가 몫이잖아요. 그럼 얘가 나머지인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몇 차이야? 1차이야. 쌤 그러면 여기 모양을 봐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자리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그러면 p가로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한번 딱 묶어봤더니 어떻게 수식이 나오냐면 이쪽에서는 x 더하기 2의 일단 제곱이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q의 얘가 q1의 제곱에 x-1이 딱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 과정은 얼마가 남냐면 2가로의 x 더하기 얘가 3에 q1의 x-1도 딱 남아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결과를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썼으니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못 푸는 거죠. 왜? 얘가 몇 차죠? 2차죠. 그럼 얘 몇 차가 돼야 돼? 1차, 2야. 좀 이상하죠?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x 더하기 3의 제곱. 이거 2차인데 얘가 2차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이 요소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나눠줬어야 되겠지. 이해돼요? 이 얘기였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내가 7이라는 것을 2로 나누면 2는 4하고 3이 남았어. 차수가 더 크면 안 되는데 그럼 3을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1은 2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원칙상 이 식이 2 곱하기 2 더하기 3이었던 이 과정에 여기서 3이라고 하는 형태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었던 이 과정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이게 나머지가 되었던 거잖아요. 한 번 더 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 요것만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에 해당이 2차로 나누면 얘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진짜 나누세요. 그걸 고민해. 요거 이게 될 거고 앞쪽은 얘가 얼마였어? 얘가 4x 더하기 얘가 4였을 거니까 그럼 여기가 1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x의 제곱 얘가 4x 더하기 얘가 4가 들어가서 얘가 2x 더하기 얘가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요 주어진 수식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5가 딱 떨어지니까 요 앞쪽에 있는 이 과정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이게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더라? 여기 주어진 얘가 2였고 얘가 5였더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P가 2, Q가 5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뭘로 갔죠? 그냥 공식이요. 아니, 공식이라 식이요. 식. 항등식이야. 식 잡고 해서 이 식을 또 집어넣고요. 네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니? 그럼 만들어내서 그냥 그 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패턴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들하고 이 노란색 제가 숫자로 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패턴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막상 이거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연습하시라고요. 시간 내로 막 기계적으로. 선생님 내가 문제 푸는 기계입니까? 기계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항등식의 과자는. 그렇게 한번 인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의 정답이 될 것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다른 거 이거 하나도 쓰지 않았어. 이거 쓰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간 거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숫자 대입하면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항등식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수치 대입법하고 개수 비교법인데 선생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마이너스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P의 마이너스 3 P의 마이너스 3 선생님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그럼 이 제곱 처리 한 번 더 해줘야죠. 우리 지난번 수업의 맨 마지막 버전 조립제법 넘겨갖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문제가 항등식 문제로 형태로 나오면 저는 그냥 식 정리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선택합시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가는 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뒤로 한 번만 더 넘겨볼까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면 이제 좀 이거의 틀에서 유사한 게 하나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141번이에요. 141번. 그래서 그 내용 하나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143번, 145번 이렇게 해서 한번 연달아 나눗셈하고 항등식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141번이 한가람고입니다. 한가람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되게 유명한 그냥 자사고 중에 유명한 목동에 있는 목동 2대 목동병원 옆에 있는 한가람고등학교인데 네? 그냥 뭐 쏘쏘해요.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자, 뭘까요? 다항식 px는 x의 시근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조금만 나왔는데 어때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그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수식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아직 정리 덜 되시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14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지금 시간은 4분 드려볼게요. 그리고 바로 풀이해드릴게요. 14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41번. 제가 지나다닐 때 혹시라도 앞에 거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수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세요. 수식으로.
꼭 해주세요. 알겠죠? 막 달려갑니다 저는. 되게 상태 안 좋으세요? 오늘? 졸려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졸릴 때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인데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졸릴 때 최고지 않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졸리시죠 지금? 이 시간대에 제일 졸리긴 하구나. 자, 한번 시작할까요? 일단 문제 쓰고 있을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일단 문제 한번 쓸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중간에 졸리시면 잠깐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셔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 좀 나갔다 오셔도 괜찮으니까 해봅시다. 이차 이차. 한번 여기서 끊고 그냥 가봅시다. 자, 일단 이것도 근데 수식 연습하려고 한 건데 딱 보니까 느낌이 뭐죠? 예, 이거죠, 이거. 자, 이거 참고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수정리 오늘 하는 문제 중에 정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근이라고 하는 건 일단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세 가지 수식이 완성되는 거죠. P6는 6이다. P12는 10이다. 왜? 실근의 의미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쌤, 저거 3차식으로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항식이라는 말은 3차라는 말로 대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차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딱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심플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게 2차로 나누면 1차다. 그게 RX다. 이게 잡은 거란 말이야.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두 개일 텐데 아까 제곱처럼 저렇게 나와 있지 않고 딱 이 두 개만 나와 있죠. 뭐냐? 마사. 그죠? 마사. 그럼 X에다가 마사를 한번 집어넣어봤어. 그럼 여기다 마사 집어넣어볼래? 그럼 얘가 P36이 나와. 그냥 아름답게 장치해놓은 거지 뭐. 그죠? 그럼 여기가 마사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B였단 말이야. 두 번째 이번에 뭐 집어넣어봐? 이거 6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럼 X에다가 6을 갖다 뿅 하고 집어넣어봤더니 6 집어넣었더니 36 마이너스 30 얼마? P의 6이 되면서 얘가 6A 더하기 B가 딱 떨어지지. 근데 이게 뭐야? 36이라는 형태가 얘가 36일 것이고 6이라는 형태가 6이니까 우리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되죠. 자, 빼볼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가 10A가 30이니까 A는 얘가 마3이 되고요. B다라는 형태가 24가 되는 거 확인이 되고 끝나버리죠. 이게 RX네. 그럼 R5?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4였단 말이야. 그럼 R5는 얼마가 되니? 5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5 더하기 24 얼마? 9였나? 9?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P12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형태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수식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뭔가 또 만들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제시하고 있는 이거에서 0, 0 이것만 항등식으로 보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이거를 가려고 했던 게 목적인데 이게 쉽지 않아서 우리는 개수비교법으로 쫙 털어버린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141번은 그렇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줘야 될 문제가 143번에 있고 제가 이거는 오늘의 오답 노트로 드릴 거고 이거는 별표를 좀 많이 좀 쳐넣으세요. 몇 개 쳐넣을까요? 한 4개 정도 쳐볼까요? 4개. 자, 일단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쌤, 이거 어차피 x의 12승이고 오른쪽에 x제곱 더하기 2x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아싸, 쌤 직접 나눠서 하면 어때요? 웃을 일이 아닌데 해도 되는데?
해도 돼. 그죠? 해도 돼. 한 10번쯤 하면 될 것 같아. 10번쯤. 따바밤. 시간 되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안 되나? 내가 웃어서 그런가? 아니, 이거 직접 나눠서 해도 돼요. 근데 그러기엔 약간 좀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떤 생각 해볼까?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걸 나누는데 이거를.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뭐랄까 요령이 하나 필요한 거야. 요령이. 자, 일단 그럼 이제까지는 주로 인수분해 대응이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든 조립제법이든 써먹었는데 불편해. 그럼 거기 한번 다시 봐줘봐. x의 12승. 자, 좀 쓸게. 아우, 이게 한 번에 안 외워지냐. 자, 9x의 9승. 그 다음에 얘가 9x의 얘가 6승. 자, 그 다음에 얘가 5x의 제곱. 자, 이거를 뭘로 나누라고요? 요걸로 나누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요거가 2차니까 1차 뭐 이렇게 돼서 얘를 또 rx라고 잡아서 계산할 건데 또 r5네? 그죠? 야, 근데 아까 문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쌩! 얘는 인수분해된 1차식 두 개로 딱 돼 있으니까 빵빵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직접 나눠. 그죠? 아,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다기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야매갖고 이런 노가다성 느낌이 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해봐. 그러면 이걸 잘 봐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니? 이거 본 적 없니? 하필 전개공식이 문제 속에서 없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면, 자, 뭐냐면 이런 식 기억나세요? A 3승, 플러스 얘가 B 3승.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아요? 얘가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혹시 이 식이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거 고차방정식에 쓰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앞쪽에다가 내가 이상한 짓 해보자. 자, 여기 보니까 왠지 A 자리에 X가 들어간 것 같고 B 자리에 2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실제 봤더니 맞아 떨어져. 그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여기다 X-를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거지. 요 3차식에 관한 형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요 인간이었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 한번 들어봐봐. 쌤 얘기 한번 들어봐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제가 제로라고 하고 2차 방정식에서 얘가 허근을 갖거든요. 그 허근을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얻죠?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얘가 4는 제로라는 걸 우리는 얻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방금 전에 또 요 이야기를 가져가 보면 난 양쪽에다가 x 마이너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식에다가 이렇게 갖다 곱해도 수식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어차피 그냥 이런 걸 갖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좌측의 식은 뭐가 됐어? 알파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은 얘가 제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얘가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8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이 12승하고 9승하고 6승하고 이런 식들이 있잖아. 얘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 이걸로 쓰면. 한번 해볼까? 자, x의 12승. 자, 지금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 일부러 제가 알파라는 문자를 따로 쓴 건 뭐냐면 그냥 무작정 x를 막 바꿔버린 건 의미가 없으니까 허근이라고 하는 형태의 컨셉으로 가져가 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굳이 제가 수식을 바꿔보면 이런 식이었던 거지. 이걸 0이 돼. 어차피 우리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아? 아까 여기도 얘가 0이 되게 하려고 얘가 없애버리려고 얘가 0을 만들었던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0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에 수식에 있는 이 x의 12승을 이렇게 일단 즉 여러분이 식 이해를 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자를 바꾼 거야.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요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좌측의 식을. 괜찮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세제곱이 얘가 8이었으니까 알파의 12승은 얼마가 되냐면 8의 4제곱이 되겠죠. 여기 알파의 12승은 그렇지 않을까? 알파의 12승은 요거의 3승의 4승이니까 그럼 얘가 2의 12승이 돼 있고 이게 얼마냐면 이게 4096 이게 4096이었어. 또 해보자. 자 어떻게 돼? 알파의 그럼 9승이라고 하는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었거든. 근데 얘가 얼마였었냐면 3승이 8이니까 얘가 8의 3승이야. 근데 앞쪽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9가 있네, 그죠? 마이너스 9가 있어. 그러면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나 던져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의 6승은요. 여기서 알파의 6승은 64야. 그럼 얘는 여기 주어진 형태가 9알파 6승이니까 그럼 얘는 곱하기 얘가 9 이렇게 터져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세 개가 생각보다 간결하게 정리되지 않겠냐. 계산을 조금 더 쉽게 가드릴게. 알파의 12승을 다시 써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의 12승이거든요. 정확하게 8의 4승이죠. 일단 8의 4승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에 얘가 8의 3승이었어. 플러스 9에 알파의 6승은 8의 제곱이었어. 그럼 얘가 5알파의 제곱으로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봤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 주어진 형태에서 이 식 한번 조금만 다시 봐줘봐. 8의 4승을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8 곱하기 8의 3승 마이너스 얘가 9 곱하기 얘가 8의 3승을 해서 먼저 쳐버리면 이게 뭐가 되지? 이게 뭐가 되지? 요 해당되는 결과물이 얘랑 똑같은데 8의 3승 8개에서 8의 3승 9개를 뺐어. 얼마? 마이너스 8의 3승.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바꿔보냐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또 여기다가 뭐를 줘? 8의 제곱을 주고 여기는 9 곱하기 또 8의 제곱을 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과정이 또 뭐가 되는 거야? 8의 제곱이 됐던 거지. 식이 조금 복잡 미묘하게 나오죠. 안 그럼 원래 계산하면 돼 그냥. 근데 일단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좌측의 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요거 계산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요 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타일대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지. 8의 제곱 더하기 얘가 5x의 제곱이 딱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일단 일부러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파라는 문자를 썼지만 원래 문자는 x로 돌아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수식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요 나머지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차수가 분명히 12차수였던 형태가 생각보다 차수가 많이 줄어서 2차식으로 오면 성현아 이거 직접 나눠서 해도 이때는 되지?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 말이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면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는 방정식적인 해법을 통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아래쪽은 그렇게 계산의 과정이 중요치는 않고요. 뭐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여기죠, 여기. 요 과정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변형하는 과정들이 중요했다. 아무튼 자, 요거 한번 그럼 제가 한번 마지막 결과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얘가 5x의 제곱 더하기 64였고요. 얘를 그럼 뭘로 나누나? 그냥 저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눠주면 얘가 5배가 들어가서 5x의 제곱 더하기 얘가 10x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0이 되면서 얘네들을 실제로 빼줬더니 마이너스 얘가 10x 플러스 얘가 44가 진행된다는 게 우리 확인이 되죠. 그럼 얘가 뭐야? 1차식이니까 너란 인간이 나머지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얘가 10x 더하기 얘가 44로 써서 5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정답은 얼마더라? 마육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형태의 정답은 마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수를 낮출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법인데 이게 또 3차 방정식, 3차식의 인수분해 과정에서 거꾸로 이거를 좀 역추적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별표를 치고 볼 만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수식으로 접근하되
얘가 왜 0이 되는 형태가 안 보일까? 아, 허근이구나. 아, 저렇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 되게 괜찮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5번에 관한 형태를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쉬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갈게요. 먼저 가져갈 테니까 먼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들은 어찌됐든 간에 좀 복잡한 수식들이 좀 뒤쪽에 있어서 그거 처리해드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실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난이도 조정을 지금 해보려고 제가 고난도 문항을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혹시 이 부분 좀 필요하면 제가 한번 몇 개 좀 풀어드릴 테니까 보자고. 왜냐면 여러분 그건 좀 아셔야 돼요. 학교생들이요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문제 출제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만약에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한다. 그러면 보통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천재교육 만약에 두 종류가 있어요. 최용준, 뭐 이준열. 요즘에 이준열 씨가 딴 데로 가 있던데 아무튼 뭐 천재교육 최용준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교과서에서 교사용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교사용 자료가.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걸 써서 선생님들이 뭘 만들어요? 프린트를 만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요즘에 교과서에서 교과서를 안 해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나눠주고 정리해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이제 기록해준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시험 출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런 자료를 일단 기본으로 하지만 학생들에게 프린트로 나간 건 잘 숙제를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지난번에 이번 고1 애들, 고2 애들 시험 볼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공신의 강성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 이제 학교를 들어가시면 일단 수학생하고 좀 친해지시고요. 그리고 교무실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 선생님이 자주 보는 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 책상에 딱 보면 저는 여러분의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쌤, 뭐 블랙라벨, 일품, 라이트쌤 뭐 이런 신사고 교사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다 갖다 놨죠. 저기 옆에 꽂혀 있으면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안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 봐요. 저는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안에 따로 담아서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책이 좀 독특한 게 있어. 근데 선생님 책에 막 펼쳐져 있어. 그럼 선생님 그걸 참고해서 내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책을 이제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이런 거를 보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거 참고해서 한번 거기 중에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좋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골라서 풀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번에 제가 어떤 한 학교에다가 그렇게 한번 제가 지령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참 멍청하게 너무 티나게 막 우르르 몰려다닌 거야. 이렇게. 왜 그러냐 니네 진짜 그러지 마요. 선생님이 그걸 이제 아신 거지. 거기서 안 내고 딴 데서 냈어. 이번에 또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번에 또 아무튼 런칭하면서 만든 책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런칭이라는 게 시중에 좀 알리려고 선생님한테 막 배포한 책인데 거기서 막 엄청나게 우르르 냈어. 아무튼 좀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는 보통 개인적으로 연구하신 것도 있고 교육 쪽에서 나온 자료도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마지막 이 얘기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떤 거든 간에 저작권 없이 쉽게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 기출문항들이에요. 자, 여러분 고1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모의고사 보자. 그 모의고사 보면 어떤 거예요? 3월달에 바로 보시잖아요. 고1 거 배우시나요? 고1 거 바로 나가나요? 중3 거 배우죠. 고2 학년들이 처음 보는 3월달 모의고사는 당연히 뭘까요? 그 전년도의 고1 내용이겠죠. 그걸 많이 써먹으세요. 그리고 계속 나왔던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청 기출문제들은 어디에 많이 실렸냐면 센수학이나 블랙라벨 일품에 많이 실렸어요. 왜요? 저작권이 없거든요. 교육청 국가기관에서 만든 것들은 저작권이 없어요. 물론 해설을 똑같이 쓰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출판사는 해설만 살짝씩 바꿔요. 그림 자기네가 직접 그리시면 저작권이 다 피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은 그런 거만 모아진 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아진 거 여러분 드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따가 요걸로 한번 30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21번도 한번 풀어보고 27번도 한번 풀어보고 재미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그렇게 풀면서 이제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문제들 중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 번 정도는 사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지금 여기 하는 이 문제 퀄리티보다 훨씬 좋아요.
편집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튼 학교생들이 대부분 다 교육청 기출 문제들을 변형해서 무지하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쌤들도 보다 보면 이거 교육청 기출 변형하신 거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쌤도 저작권 피하려고 가끔가다 그림 바꾸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쌤 수학 C단계 안 푸셨으면 일단 C단계부터 푸시고요. 그런 거 다 풀어지셨으면 일단은 기출문제 같은 거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 뭐 하는 거 한번 쭉 사셔다가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상위반, 지금 최상위반을 항상 가르칠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그게 항상 숙제로 나가요. 그리고 항상 수업 때 풀어줘요.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분 발췌해서 왔으니까 이따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쉬는 시간을 좀 먼저 가자고 뒤로 가겠습니다. 145번 봐볼까요? 이화예고 2018년 기출 문제입니다. 자, x 16승 마이너스 1을 뭐 해봐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rx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다? 주어져 있는 rx를 갖다가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아까 봤던 문제하고 어때요?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x의 16승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눴어? 이걸로 나눴어. 그럼 얘가 몇 차니? 2차야. 그럼 여기야 주어진 형태가 1차 이하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얘에 해당되는 얘가 나는 무엇이 될지가 궁금해. 요거 좀 찾아줘.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럼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16승을 2차로 직접 나눌 셈을 해? 부담스러워. 근데 1차식의 꼴은 포함하고 있지만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그때 쉽게 푸는 방법은 조립제법 활용하는 거. 혹은 개수비교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지난번 항등식의 조건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얘는 1차식 꼴이니까 한 번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뭐 해보는 거야? x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좌변의 식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의 식은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얘가 b가 되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b라는 문자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b라는 문자를 좀 a-2로 해서 이쪽에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네. 저거 0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X 16승이잖아요. x 16승이면 마이너스 그러네요. 아리가또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죠? b다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a로 진행이 되겠네요. a로 진행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식 자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과정은 얘가 a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수식이 완성되는 거 확인이 되지. 됐죠? 자, 원래 문자는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죠? 원래 문자는 함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문제를 생각해보면 얘가 16차고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면 여기도 뭐가 돼요? 다항식이 됩니다. 정확하게 14차승을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어진 얘를 양쪽을 x 더하기 1로 나누셔도 돼요. 근데 그러기엔 얘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주는 거죠. x의 16승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x에 어떻게 잡을까? x의 8승 더하기 1, x의 8승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짜리가 또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x의 8승 더하기 1에 x의 4승 더하기 1, x의 4승 마이너스. 선생님 이거 뒤에 거 또 되네요. 그럼 얘가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가보는 거죠.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쌤 이거 또 되는데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여기까지 간다. 아유 불편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느낌이 나눠주는 게 약간 좀 불편하다면, 왜냐면 이게 제로가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나눠버리면 되는데 그게 불편하시다면 우리는 여기를 x 플러스를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1에 qx 플러스 a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x 더하기 1이 있었고 여기 x 더하기 1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요 결과물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더라? 여기 있더라. 여기 줄친 요 부분이더라. 이렇게 같다라고 잡아보시면 되겠지. 그죠?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뭐였죠? 개수비교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죠. 자, 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드디어 1차로 바뀌었어요. 그럼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요 식입니다.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0 더하기 a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얘가 2가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가 2가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가 2가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B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B도 마이너스 16이야. 따라서 이 R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X가 답이 된다가 우리가 얻는 결론입니다.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저런 느낌으로만 문자 줄여주고 이렇게 자꾸 식적으로 정리하는 거 외에 특별한 건 없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갈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난이도 좀 조정하는 걸 해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나눠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다 이름 한 번만 써주시고요. 위에다 이름 한 번 써주시고, 이름 한번 써주시고, 몇 개는 빼고 갈 거예요. 빈칸 추론을 굳이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이랑 오늘 할 거는 일단은 나머지 정리 쪽만 일단 한번 좀 먼저 해볼 거고요. 좀 특이한 것도 좀 몇 가지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한번 쉬는 걸 먼저 갈게요. 먼저 가고 이따가 짧게 한 2번 정도 갑시다. 한 10분 정도까지 간단하게 한번 쉬었다가 10분 정도까지 간단하게 쉬었다가 혹시 뭐 드셔야 될 분이 있어요? 뭐 식사해야 되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바로 좀 시작할게요.